자, 그렇다면 지금 미국 증시 개장 상황 전문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전자공시생 장우진 팀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분석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어제 충격에서는 조금 회복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TSMC라고 보고 있습니다. 채권 금리가 여전히 좀 오르고 있어서 파월 풋에 대한 실망감은 여전한 것 같고요. 오늘 또 옵션 만기이다 보니까 이 시장에 대한 동향은 장 막판까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TSMC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잠시 후에 자세히 들어보고요. 그 밖에도 오늘 또 발표된 지표들이 있었죠? 네, 오늘 오후 한국 시간 기준으로 오후 9시 30분에 발표된 지표들이 있었는데 일단 지금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보는 건 경기 침체에 관련된 지표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신규 실업당, 주간으로 발표된 신규 실업당 청구 건수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데 21만 5천 건이 발표가 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실업에 대한 청구가 줄었다는 거기 때문에 고용이 생각보다 괜찮다는 거라서 이게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살짝 후퇴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오늘 주택 착공과 건축 허가에 대한 게 발표가 나왔는데 제가 좀 더 주목하는 건 건축 허가입니다. 건축 허가라고 하는 건 나중에 이제 건축이 얼마나 될 것이냐를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경기에 대한 어떤 전망이 약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발표된 건을 보면 148만 2천 건으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물론 이제 금리가 최근에 좀 떨어지는 것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향후에 건축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는 주택 가격이 또 안정될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인플레이션에 좀 긍정적인 영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 오늘 나온 지표들은 조금 한숨 돌릴 수 있게 해줬습니다. 여기에 오늘 시장 대응하려면 복습도 중요할 텐데요. 밤사이 이 파월의 발언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사실 지난주부터 연준의 인사들이 굉장히 좀 우호적인 발언을 해줬기에 파월도 파월 풋을 좀 내주지 않을까라고 기대했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어제 보면 이렇게 파월이 얘기했던 거의 주요 쟁점은 무역, 이민, 재정, 규제 정책이 지금 불확실하기 때문에 트럼프 정권 하에서 이런 불확실성 하에서는 우리가 금리 인하를 쉽게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또 사실 이제 금리 인하까지는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도 미니 양적 완화라든가 QT의 축소 같은 것들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게 기대를 했었는데 기자가 직접 질문을 했어요. QT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냐? 그랬더니 금리 인하는커녕 QT 축소도 전혀 없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여러 불확실성과 하방 압력이 있지만 여전히 미국 경제는 견조하고 그다음에 미국 연준의 자산이 아직은 QT를 시작하기에는 너무 많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파월 풋이 없다는 것 자체는 미국 시장에 대한 불안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미국 시장이 급반등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 오늘 개장을 앞두고 또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 바로 TSMC입니다. 이 내용도 자세히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아시아 시장 증시가 굉장히 호조를 보였는데 물론 이제 어제 미국 시장 부진에 대한 것들은 어제 시장에서 반응한 것도 있었지만 오늘 TSMC의 실적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만 보면은 이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는데 1분기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해서 3.4%가 감소했습니다. 예상치보다는 살짝 좋았지만 실적이 엄청 좋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다만 이 TSMC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건 어떤 부분이었냐면 2분기 매출액 전망치와 25년 매출에 대한 전망치가 굉장히 좋았다는 겁니다. 이 25년 매출 전망치를 보면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20% 중반대의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는 건데 일단은 관세 영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질문했어요. 관세 영향이 없냐? 2분기와 25년 가이던스가 좋은데 관세 영향이 좀 낮아질 게 없느냐라는 우려 섞인 질문을 했는데 TSMC가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불확실성은 있지만 고객 행동에 전혀 변화가 없다. 그리고 우리의 가이던스에는 지금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까지 반영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TSMC 같은 경우에는 직접 어떤 제품을 만드는 회사라기보다는 고객사의 요청에 의해서 만드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 TSMC의 실적이 좋다는 것은 결국 비테크, TSMC의 이 제품을 맡기는 비테크 업체들 실적이 좋다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생각보다 괜찮구나. 관세에 대해서 ASML이 좀 안 좋은 실적을 내긴 했지만 TSMC를 기반으로 해서 생각보다 실물이 괜찮고 특히나 하이테크를 기반으로 하는 빅테크 실적들은 괜찮겠구나라는 기대감을 좀 갖게 해서 이게 시장의 안정을 이끌어주는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실적 발표에서 이 가이던스를 수정한 기업들도 많았는데 그래도 TSMC가 자신감을 보여주면서 오늘 1%대 오름세 보이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미중 관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미중 갈등의 국면이 약간 변화되냐라는 이제 의문을 듣게 하는 게 중국의 상무부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미국 측 인사들과 정상적인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 미국은 위협과 협박을 중단하고 상호 존중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대화에 나설 의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번에 국제무역 담판의 대표를 리청강을 임명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대표에서 바뀐 건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에 대해서 약간 설랑설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보고 있는 건 중국이 먼저 대화에 나서려고 하는 제스처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고 또 하나는 미국과의 어떤 관계가 금방 회복될 것 같지는 않고 이게 장기전으로 갈 것 같으니까 이 장기전에 대비해서 협상 전략을 바꾸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후자라고 한다면 이 전쟁에 대해서 중국이 좀 더 여유를 갖고 대응한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저는 후자의 가능성이 일단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이청강 대표를 보면 세계무역기구에서 중국 대표를 역임했던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규범에 굉장히 정통하고 외교 협상력이 뛰어나요. 이런 분을 갑자기 지금 선임했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국제 여론전을 통해서 중국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WTO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EU라든가 다른 국가들을 활용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관세 정책을 통해서 적대시하고 있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오히려 다른 국가를 아울러서 외교적으로 미국을 압박하려 한다는 건데 이게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미중 간의 갈등이 오히려 쉽게 해소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결국 우리도 투자자로서 좀 장기전에 대비를 해야 하나 고민이 되는 시점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자공시생 장우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